안녕하세요. 오늘은 21년 5월 21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아시죠?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입니다.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저도 느끼는 거지만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한때는 다른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서로 맞추려고, 또 달리 얘기하면은 나하고 같은 코드로 하려고 노력했던, 또 어느 순간 포기하고 너는 너 나는 나, 각자의 삶으로 그렇게 회귀하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이 부부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체 파동을 일을 하면서 요즘 들어서 느끼는 생각이지만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하나를 가정을 이룬다, 부부의 연을 맺는다. 왜 서로 취미가 다를까, 생각이 다를까, 서로 바라보는 꿈이 다를까,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구나, 또 달리 얘기하면 궁합이 맞는 거구나. 우리가 부부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근친상간이 많잖아요. 대부분 뭐 같은 친족끼리, 친척끼리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가장 우수한 세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잡종이 섞여야 되잖아요. 같은 근친 교배가 됐을 때는 열성 유전이 돼버린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같다, 비슷하다는 부부로서는 불합격점이라는 거죠. 우성, 잡종으로서 우성 유전이 되려고 한다면은 서로 달라야 된다. 달리 얘기하면 대척점이 있어야 된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말 부부로서 가장 궁합이 맞는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 잘 가셔요. 감사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체 파동을 내서 에너지 틀, 에너지 장, 에너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운, 이런 관점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 하고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니,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펜실베니아 대학인가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어느 그 백인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한국인 동양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에 자식들이 대학생을 있다면은 동양으로 서울로 유학을 보내겠다, 동양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 특히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체질,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의식하고 살아간다. 똑같은 그 백인 여학생하고 한국인 여학생을 예로 드는데 4.0 만점에 학점이 3.6이고 한국인 학생이 2년 만에 그 학점을 따라고 조기 졸업을 하는데, 실제 백인 교수가 물었을 때는 공부 잘하냐 하니까 보통이다.
잘 못한다, 그냥 평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해서 백인 여학생은 난 잘한다,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백인들은 항상 긍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점을 그렇게 부각시키는 반면에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가지지 모든 과목에 거의 수를 마다한다 하더라도 내가 체육을 못하면은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평범해, 이렇게 콤플렉스를 느낀다는 거죠. 이런 관점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겸손, 겸양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부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분이 댓글로 서양은 제국주의, 항상 땅 따먹기 했잖아요. 예를 들면 실제 유럽 북미 같은 경우도 실제 인디안 원주민들을 땅을 다 뺏은 거잖아요. 점령의 역사고 정복의 역사였다. 바이킹도 그렇고 북유럽에 그런 백인들은 항상 땅을 확장하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들을 부각하는 관점이 돼야 되는 거고, 공격적인 성향의 특성이다. 반대로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몽고족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호령하기도 했지만은 일본도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항상 핍박만 받아하고 방어만 했지 공격을 제대로 해본 역사는 별로 없잖아요. 광개토 대왕이나 그런 한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적인 전체 역사에 있어서 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의 어떤 통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거의 대부분 방어, 침략을 당한 역사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아시아계, 특히 동양,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연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잖아요. 또 약한 부위 쪽으로 침범을 당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100 중에 99를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가 부족하면은 거기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완벽한 성향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침략의 역사냐 또는 침략을 받은 역사냐에 따라서 백인들이나 이런 서양인들은 항상 잘난 거를 부각시키는 관점이 되겠고, 동양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모든 거에 완벽하려고 하는, 그래서 항상 아무리 잘해도 왜 그것밖에 못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항상 칭찬에 인색한 그런 민족이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되는데, 그런 지정학적인 특성, 삼면이 바다고 한쪽으로만 대륙과 연결이 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막다른 골목, 낭떠러지, 절벽에 처해져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고,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자원인 사회가 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남보다 잘나지 않고서는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을 맞아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 요약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63쪽을 하려다가 했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조금은 쉬었습니다. 진료도 좀 쉬고 몸을 좀 수스리기도 하면서 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희 한의원에 새로 합류한 우리 김상호 선생님이 있어서 환자 파악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한번 믿고 한번 맡기자 라는 차원에서
제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음악만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한 주간을 좀 쉬었었는데요. 너무 지난 2020년 5월 16일 날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온 세상이 이 코로나 강풍으로 휩쓸고 가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비대면을 진료하는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이 한의학이라는 특성이, 특히 의료의 특성이 대면 진료를 거의 당연시하고 있는 체제에 살고 있잖아요. 특히 한의학은 환자의 손에 맥을 잡고 진맥하는 관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스킨십을 중요시하게 바라보는데, 마치 이런 대면 진료가 혐오시되고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방어권 차원, 또 내지는 환자들한테, 또 일반인들한테 한의사로서 가지는 계도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이 남창규 한의원,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유튜브인데요. 어떻든 잘나든 못하든 지난 1년 동안 지내왔고, 다만 속도 속에 그리움을 만났다는 사람은 없다 라는 경구처럼 이런 스텝 바이 스텝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제가 올린 동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진도만 나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과 쉼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나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준다, 또 한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제가 체화된 내용들이 여러분들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되리라라는 마음은 들어서 올렸으니까요. 한 주간 또 제가 쉬다가 이렇게 다시 말을 하려니까 말이 이렇게 매끄럽게 나오진 않네요. 그러니까 또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도 오작동이고 욕심인 거니까, 우선은 지금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을 맞아서 부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갈랐을 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성격 차이 때문에 결혼한다,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격이 실제적으로는 서로 달라야지만이, 너무나 달라야지만이 제대로 된 부부다. 그래야지만이 그 자녀들이 똑똑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 잡종 우성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서로 다른, 너무나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핑계로 불평하거나 할 일은 아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서로 비슷하다,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좋은 시간을 함께 또 보낼 수 있으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이 또한 인체파동원리에서 말하는 밸런스고 균형이고 대칭성이 숨어져 있는 비대칭이다. 비대칭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긴장이라면은 아내는 이완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간다 는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다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인가. 그래서 균형의 다른 말은 대칭, 또 균형의 다른 말은 조화다, 하모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서로 이념도 생각도 종교도 철학도 다 달라서 또 실제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런 종교적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달리 얘기하면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종교, 사상, 좌우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색깔이 많이 과연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냐라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것들이,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균형 잡힌 사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저녁 따스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